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념 11번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니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거 개념 잘 보시고 그리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수업을 하게 될 내용은요, 이제 43번, 44번, 그리고 45번까지 문제를 해결하게 될 텐데, 43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관련된 좀 개념 배우고서 문제 푸는 것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개념 1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알파, 그리고 자, g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세자. 자,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 표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 위에 있는 요 표기는 그냥 지워져 버리시고요. 네, 그냥 지워주시고 곧바로 아래 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fx보다 gx가 크다거나 혹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fx와 아니지, 이거 먼저 써야겠다. 자, fx보다 gx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의 fx의 극한값과 그리고 gx의 극한값을,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비교해 보면은 항상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그냥 크다라고 되어 있어도 리미트만 붙으면 크거나 같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fx보다 gx가 이번엔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가 a로 가까이 가게 될 때에 fx의 극한값보다는 gx의 극한값이 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항상 부호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을 조금 하게 될 텐데, 우선은 그림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fx보다 gx가 크면 그러면 fx의 극한값보다 gx의 극한값이 모두 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크거나 같다가 되지?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예시도 하나 조금 익숙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요거 예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떤 예시를 생각하게 됐느냐면요, 제가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지금 fx입니다. 그리고 요 fx가 그냥 상수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y는 7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엔 gx를 그리게 될 텐데, gx는 fx보다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fx보다 항상 좀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지점을 a라고 놓고, 자, 그러면 당연히 g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같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걸린다고 한다면, 아니 선생님, fx보다 gx가 커야 된다며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a에서는 fx랑 gx가 지금 같잖아요. 같아버리니까는 이게 극한값이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a에서 gx가 빵꾸라고 합시다. a에서는 함수값을 뭘 갖느냐면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얘를 함수값으로 가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gx는 항상 fx보다 위에 있을 뿐더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g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뭐가 되느냐? 여전히 7이 나옵니다. 자, 그거는
자, 바로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똑같겠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gx가 fx보다 크다 할지라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예시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주고 싶은 건 꼭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만 생각하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fx보다 gx가 크거나 혹은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의 fx의 극한값과 있다라고 전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있을 때, 자, 그리고 gx의 극한값도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도 존재하게 됐을 때는 네, 이때는 반드시 얘가 크다거나 아니면 크거나 같다이든 뭐든 상관없이 항상 리미트만 붙어준다면, 이렇게 리미트만 붙어준다면 네, 그 부등호는 반드시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예시로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fx보다 gx가 이렇게 크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이렇게 3으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네, 이런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여전히 한없이 커질수록 3에 가까이 갑니다. 자, 비록 fx보다 이 파란색 fx보다 gx가 더 크긴 하지만 f보다 g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의 극한값도 3, g의 극한값도 3. 그래서 둘의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 부등호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자, 리미트가 붙어버린다고 해서 또 큰 것은 아니다. 크거나 같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개념이 되겠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그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도 개념이 가능하냐. 자, 이 밑에 있는 함수 h에 대하여 하고 나와 있는 설명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온 게 뭐냐. fx 함수가 있고 fx보다 크거나 큰 hx라는 함수가 있고 걔보다 더 큰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양변에다가 제가 리미트를 다 씌워볼게요. x는 a로 갈 때에 자, x는 a로 갈 때에 다 씌워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fx, 여기는 hx, 여기는 gx. 자, 이렇게 두고 나서 보시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아무리 이렇게 부등호가 크다로 표현이 되어 있을지라도 네, 리미트만 붙어주면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걸.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fx의 극한값을 우린 알파라 하기로 아까 전에 약속했었고, 네, gx의 극한값은 베타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똑같다면,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8이 나왔고 얘도 8이 나온다라면,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가운데 녀석은 반드시 hx의 극한값은 8 이상이어야 될 것이고 8보단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자, 8 이하면서 8 이상이면서 8 이하여야 된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hx는 뭐밖에 없냐면 바로 8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함으로 네, 요 좌우에 이제 왼쪽 오른쪽 양쪽 어깨 형님들이 이제 다 8이 나왔다면 네,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값도 8로서 정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양쪽에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누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리를 갖다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줍니다. 혹은 뭐 대학교에서 이제 쪼임 정리, 스퀴즈 정리라고 이제 불러주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관련해서 문제 한번 제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나와 있는 44쪽 모기장 44번 문제입니다. 44쪽이 아니라.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1보단 fx가 크고 fx보단 x제곱이 크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x가 1로 가까이 갈 때에 fx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문제 44번에서 2x-1보다는 지금 fx가 큽니다. fx보다는 x제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녀석들에다가 양변에 내가 어쨌든 알고 싶은 건 fx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양변에다가도 다 씌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부등호가 이상이 기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2x-1에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뭐가 나오냐면 1을 대입한 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대입하시면 바로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결국 fx의 극한값은 1 이상 1 이하이므로 얘의 극한값도 뭐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자, 간단하죠? 개념만 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금방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5번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의 fx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양변에 이번에도 내가 리미트를 한번 씌워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그리고 여기도 x제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도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의 fx, 그리고 오른쪽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다. 자, 리미트를 다 씌웠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바로 부등호 녀석이 바뀌게 된다. 어떻게?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구해봅시다.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의 이 녀석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의 1이 나오게 될 거고, x는 여전히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x제곱분의 1의 값은 뭐가 돼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게 되는 건 누구냐면 1분의 1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은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에서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주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분모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도 1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주면 요 값과 요 값도 또한 모두 다 0으로 수렴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게 되는 게 바로 1이다. 1분의 1이어서 1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거 이제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정답부터 먼저 내볼게요. 우선 fx는 x는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뭐가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가운데 녀석도 극한값은 1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는 그래서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43번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그랬을 때 f0의 값을 한번 구해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먼저 개념을 하나 배워야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조금 심화 버전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뭐부터 있냐면 3x 세제곱 3x 제곱으로 했고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2x 제곱 플러스 7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분모는 그대로입니다. 4x 플러스 1이 되겠고,
이번에 분자는 어떻게 할 거냐면 2x 더하기 7로 차수를 하나 내릴 거예요. 다음에 3번입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분의 이거는 넣고 이번에는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대로 우선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느냐. 이 1, 2, 3의 이제 차이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 분모는 그대로입니다. 분모는 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나 분자를 바라보시면 분자가 여기선 최고차항이 2차로서 둘이 차수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2차, 얘도 2차. 자, 둘이 차수가 똑같고요. 최고차항이 차수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2차인데 반해 얘는 1차. 위에가 차수가 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보다 위에가 차수가 큰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수가 같았을 때도 여전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결국 리미트 얘가 3 플러스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오겠고요. 여기는 2 더하기 x분의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애들은 다 전부 0이 돼버릴 테니까 남게 되는 건 3분의 2가 돼서 극한값은 3분의 2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3분의 2라는 결과는 사실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나옵니까 선생님 하시면 어차피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눠주시게 되면 남게 되는 건 결국엔 요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남게 돼요. 분모에는 3, 분자에는 2. 그러므로 이 차수가 같은 케이스일 때는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극한값이 바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보다 쫄다구들 1차 이하인 애들은 어차피 0 돼버려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구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같은 경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위아래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대표 애들 1분의 1 요 1분의 1이 바로 극한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얘네들만 살아남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극한값 1인 걸 빨리 구할 수도 있었다.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그 밑에가 차수 위에보다 이제 차수가 더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보시면 얘도 여전히 정석대로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 주시게 되면은 분모는 3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되겠고요. 분자는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7 나옵니다. 자, 결국 여기가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값은 뭐가 나오냐면 0으로 나오게 돼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사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선생님 3분의 2 아닌가요? 최고차항의 개수 비잖아요. 자, 그거는 위에 아래가 차수가 똑같을 때 얘기고, 자, 얘는 정확하게는 뭐야? 앞에 0 곱하기 x 제곱이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최고차항 개수로 이제 하고 싶다면, 굳이 이제 하고 싶다면 최고차항 개수로 누가 있냐? 바로 3분의 0이 있죠. 그래서 3분의 0이 수렴값이니까 바로 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리미트 어떻게 되느냐? 3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분자는 2x 더하기 7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다 0 돼서 분모는 여기가 0 그리고 여기도 0 되겠고, 남게 되는 게 이제 3만 남게 되겠고, 여기는 2x 플러스 7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x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 3분의 무한대의 꼴이어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꼴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세 가지를 비교했더니 위아래 차수가 똑같은 경우와 아니면 아래가 차수가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이때는 수렴을 합니다.
자, 반면에 분모보다 분자가 더 차수가 클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구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수렴하는 케이스도 두 가지를 나눠보시면 위아래 차수가 똑같을 때는 자 절대 0으로 수렴할 일은 없을 겁니다.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을 할 텐데, 만약에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적을 경우에는 네, 수렴은 하되 반드시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가와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번 조건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은 문제 43번입니다. 가번 조건에 리미트 x가 지금 현재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그리고 여기 fx가 있는데 이게 2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있겠죠. 지금 x가 한없이 커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도 한없이 커지고 있을 겁니다. 자, 뭐 왜요? 하시면 이거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x가 한없이 커져? 그럼 y 값도 한없이 커지겠지. 네, 그래서 얘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한없이 커지게 되는 건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수렴을 해. 그러면은 수렴을 하니까 이거 첫 번째 경우 아니면 두 번째 경우일 겁니다. 차수가 같거나 아니면 차수가 밑에가 더 크거나. 자, 근데 또 0이 아닌 무언가로 수렴을 하니까 두 번째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즉 뭐야? 위아래가 차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첫 번째 정보를 알게 된 게 0이 아닌 무언가로 수렴을 하니 fx는 위아래가 차수가 똑같겠구나. 즉 fx는 2차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다음에 x제곱, 그렇다면 위아래가 차수가 똑같다면 자, 수렴값은 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바로 2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2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fx라는 녀석은 2차임에도 불구하고 2x제곱 플러스 머시기 이런 꼴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네, 가번 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2차다. 두 번째는 최고차항 개수 2다. 자, 그럼 가번 조건에서는 다 뽑아 먹은 겁니다. 자, 다음에 나번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나번 조건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자, 지금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분자가 fx입니다. 자, 이게 1로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이게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나오게 되면서 0이 됩니다. 아니, 분모가 0인데 수렴은 또 해야 하네요? 합니다. 자, 그러므로 분자도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 fx의 극한값도 뭐가 되냐면 0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봅시다. 다항함수 fx이기 때문에 fx는 연속이에요. 저기 x는 3에서 어차피 극한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항함수는 그냥 대입을 해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f3이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처음 이제 이 문제들을 푸시는 초짜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선생님, 그러면 fx는 2x제곱 플러스 뭐식이니까 자, fx를 갖다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3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f3이라는 녀석은 대입하셔서 18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나오겠고, 네, 그게 0이라는 얘기군요. 네, 이렇게 식 하나 낼 수 있겠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건 아닌데 f3이 0인 걸 알았다면, 그리고 fx가 지금 다항함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요거는 어떻게 썼어야 했는가? 바로 fx란 녀석은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꼴로 만드셨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3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0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꼴로 나타내는 거 훈련하셨어야 했고요. 요걸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1 때 배웠던 인수 정리입니다. 무언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바로 나온다? 그러면 이 함수는
x 마이너스 그 무언가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인수 정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fx 같은 경우는 아까 최고 차이 계수가 2였기 때문에 이 앞은 2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차식이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x 마이너스 무언가 네모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fx가 이제 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조건이 하나 더 부족해. 네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fx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갖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자, 분모는 인수분해 보시면 x-3 그리고 x 플러스 1 나오겠고요. 자, 분자는 2 곱하기 x-3 그리고 x-네모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약분해 주시게 되면 x-3, x-3 사라지겠고요. 네모 값을 어차피 요 극한값이 일단 우선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죠. 자, 3 대입합시다. 자, 3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분의 자, 2 곱하기 3 마이너스 네모가 바로 1이 나와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4를 곱해 주시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네모가 4가 나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요 값이 2여야 하겠죠. 네, 2 곱하기 2, 4다. 자, 그러므로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였냐면 바로 1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값이 1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건 F0이기 때문에요. 네, F에다가 0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느냐? 바로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하셔서 정답은 6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 6입니다. 자, 조금 어려웠지만 이 문제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우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위아래 차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극한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많이 한 번에 듣고 이제 이야기가 좀 어렵다면 여러 번 좀 반복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